안녕하세요. 70세 피부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몸담은 지도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마데카솔과 바세린의 조합,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조합은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오래전부터 비밀 병기처럼 쓰여 왔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마데카솔은 상처약, 바세린은 입술 보호제라는 인식이 너무 깊게 박혀 있죠. 그래서 정작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쓰면 피부를 되살릴 수 있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제가 환자들에게만 알려줬던 이 조합의 진실을 처음으로 영상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비싼 화장품, 고가의 시술 말고 정말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피부 나이를 10년 이상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신다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피부에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피부 재생, 탄력 복원, 주름 개선, 색소 완화까지 실제로 병원에서 고주파 시술 후 관리용으로도 쓰일 만큼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의사로서 환자분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을 되찾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바꾼 건 아닙니다. 단지 제대로 바르는 법을 알았을 뿐입니다. 마데카솔 하나, 바세린 하나,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당신의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천천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데카솔과 바세린, 도대체 왜 같이 바르라는 걸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는 약이고 하나는 보습제라 서로 전혀 다른 목적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피부 회복과 재생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마데카솔은 배인대에 바르는 상비약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 바로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은 다릅니다. 이 성분은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고 진피층 회복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 안쪽 구조를 되살리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피부과 의사들은 레이저 시술이나 흉터 치료 후 회복기 관리에도 종종 이 성분을 활용합니다. 주름, 흉터, 색소 침착이 문제일 때 마데카솔이 피부 안쪽에서 묵묵히 회복을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마데카솔 하나만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데카솔을 피부에 바르면 좋은 성분이 피부에 들어가기 전에 공기 중에 증발하거나 피부 수분이 같이 날아가면서 건조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바세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바세린은 그냥 보습제가 아닙니다. 피부과에서는 밀봉제 또는 차단막으로도 불립니다. 마데카솔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피부 표면에 보호막이 형성되면서 약효가 깊게 침투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병원에서 오클루시브 드레싱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바세린이 덮어줌으로써 마데카솔의 재생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피부를 안전하게 지켜주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데카솔은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바세린은 그 회복이 안전하고 오래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둘 중 하나만 써도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같이 쓰면 효과가 2배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이건 저희 피부과에서도 실제로 환자 치료 후 관리법으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기미, 주름, 탄력 저하처럼 천천히 악화되지만 관리하면 되살릴 수 있는 문제에는 이 조합이 정말 유용하죠. 지금까지 들려드린 내용이 유익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직접 만난 환자 사례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3년 전 68세의 정혜자 씨라는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첫인상은 한마디로 늘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기미, 색소 침착, 주름, 눈가 탄력 저하. 정 씨는 화장을 해도 화장이 뜬다. 피부가 죽어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피부 나이를 측정해 보니 실제 나이보다 무려 12살이나 더 많게 나왔습니다. 정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시술은 부담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진짜 효과 있는 거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마데카솔과 바세린 두 가지만 바르세요. 대신 매일 밤 꾸준히 순서 지켜서. 그날 이후 정 씨는 세안 후 기미나 주름 부위에 마데카솔을 소량 도포한 뒤 3분 정도 흡수되도록 두었다가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는 방식으로 매일 밤 스스로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 정 씨가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솔직히 얼굴이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피부톤이 확연히 밝아졌고 눈가 주름이 부드러워졌으며 전체적으로 피부에 생기와 윤기가 돌았습니다. 그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정 씨의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지금까지는 매일 얼굴을 감추기 바빴는데 이젠 당당하게 사람을 마주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실천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 박정임 씨는 72세로 손등 피부가 항상 거칠고 주름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얼굴 말고 손등에만 마데카솔 바세린 조합을 발라보세요. 그분도 매일 밤 자기 전에 꾸준히 바르셨습니다. 2주 후 손주가 놀라며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손에 뭐 했어요? 왜 이렇게 말랑해졌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젠 손이 창피하지 않아요. 이런 사례는 제 진료실에서 정말 수십 번 반복해서 본 일입니다. 피부는 누구에게나 되살릴 기회를 줍니다. 단 그것을 끌어낼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젊어집니다. 마데카솔과 바세린. 이 두 가지는 더 이상 상처약과 보습제가 아닙니다. 잘 쓰면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도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바르는 순서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네, 순서와 시간대가 핵심입니다. 마데카솔과 바세린이라는 단순한 조합도 어떻게, 언제, 어디에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가 몇 배까지 달라집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안내하는 사용법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1단계, 세안 후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바르세요. 피부는 세안 직후 약간 촉촉할 때 흡수력이 가장 좋습니다. 수건으로 완전히 닦기보다는 물기를 살짝 남긴 상태에서 마데카솔을 바르세요. 이건 피부과에서도 습륜 환경 유지라고 해서 피부 장벽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조건입니다. 2단계, 마데카솔을 주름, 기미 부위에 소량 도포합니다. 양은 정말 중요합니다. 쌀알 한 톨 정도, 그것도 국소 부위에만 바릅니다. 예를 들어 눈가 잔주름이 고민이라면 눈꼬리 부분 중심, 기미가 있다면 양볼 광대 뼈 위, 목주름이 깊다면 목선 따라 살짝, 손등이 건조하고 나이 들어 보인다면 손등 전체를 나누어 도포. 주의하실 점은 너무 넓게 많이 바르지 마세요. 마데카솔은 약이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작용합니다. 3단계, 2분에서 3분 후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밀봉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데카솔이 살짝 흡수되고 나서 그 위에 바세린을 소량만 발라주세요. 코팅하듯이 막을 덮듯이 바르셔야지 뚝뚝 흐르도록 많이 바르실 필요 없습니다. 바세린은 마데카솔의 성분이 밤새 피부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피부과에서는 오클루시브 드레싱이라 부르며 성분의 휘발을 막고 장시간 작용하도록 돕는 의학적인 테크닉입니다. 바르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 시간은 피부의 재생력이 가장 활발한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 회복 호르몬이 이 시간대에 집중 분비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써도 이 시간에 바르면 효과가 더 빨리 깊게 나타납니다. 되도록이면 잠자기 30분 전 조용한 환경에서 마스크팩처럼 생각하시고 마데카솔과 바세린을 바른 후 바로 눕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낮에도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자외선 노출이 적은 부위, 예를 들면 손등이나 목에만 발라보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함께 써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처음엔 이틀에 한 번 좁은 부위부터 시작하세요. 눈가나 입술 주변처럼 점막에 가까운 부위는 피해주세요. 사용 후 붉어짐, 가려움, 따가움이 심하면 즉시 중단하고 세안하세요. 아무리 좋은 연고를 바르고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피부는 절대로 오래 좋아지지 않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회복하고 우리가 먹는 것으로 재료를 만들고 우리가 씻는 방식에 따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마데카솔과 바세린 조합은 피부 재생의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불씨가 오래 가려면 생활 습관이 연료처럼 작용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로 강조하는 4가지 습관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하면 바세린이 아무리 코팅을 해도 속에서부터 메마르게 됩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이상,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오후 3시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피부에 물을 주는 건 겉보다 속에서부터 먼저 채워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와 콜라겐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부 탄력의 핵심인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의 재료는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두유 같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특히 저녁 식사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밤에 피부가 회복하는 데 쓸 재료가 충분합니다. 셋째, 수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피부는 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4시간이 피부 재생의 핵심 시간입니다. 피부 세포가 가장 빠르게 분열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활발히 생성되는 때이기도 하죠. 마데카솔과 바세린 조합은 잠자기 30분 전에 바르시고 가능하면 11시 이전에 취침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이 시간대를 놓치면 피부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클렌징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마데카솔과 바세린을 쓰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과도한 세안입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지 마세요. 거품형 세정제도 과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에 가볍게 마사지하듯 세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좋은 성분도 흡수가 안 되고 자극만 남습니다. 세안 후 바로 수분 공급하고 마데카솔과 바세린을 바르는 이 순서가 매끄럽게 이어져야 피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약인데 오래 쓰면 부작용 생기지 않나요? 지성 피부도 사용해도 되나요? 이번에는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 그리고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해받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모공 막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사실상 모공을 막는 성분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서 수분 손실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나 유럽 피부학회에서도 피부 장벽 보호 및 수분 증발 방지용으로 바세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성, 건조성, 노화 피부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더운 날씨에 공기 순환이 안 되는 환경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니 소량 얇게 환기 좋은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도 써도 되나요?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
염증성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 마데카솔 단독 사용은 괜찮지만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의 경우 마데카솔만 사용하고 바세린은 생략하거나 손등, 목 등으로 제한하시고 피지가 많지 않은 부위부터 작게 테스트한 후 넓혀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기거나 피부가 얇아지지 않나요? 마데카솔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해도 피부가 얇아지거나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피부가 적응할 수 있도록 휴식기를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주에서 4주 사용 후 며칠 쉬는 주기를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효과를 더 빨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피부는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용법, 생활 습관 및 수면 관리가 결합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눈에 띄게 변화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2주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4주 정도면 사진으로 봐도 티가 나는 정도의 개선을 경험하십니다. 효과를 더 빨리 보고 싶다면 밤 십시 전에 바르고 자는 습관, 수분 섭취, 단백질 보충, 세안 후 보습, 이 세 가지만 추가로 더 신경 써보세요. 피부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마데카솔과 바세린, 둘 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평범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쓰는 사람에겐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는 화려한 성분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실천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마데카솔은 외용 항생제 연고이자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보관도 화장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햇볕에 노출되면 안에 들어있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자외선에 노출된 연고의 유효 성분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30도 이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실 필요는 없지만 화장실, 세면대 주변, 창가 근처는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습기와 온도 변화가 심한 곳은 약의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뚜껑은 매 사용 후 반드시 꽉 닫기. 공기 중에 세균이나 습기가 들어가면 약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거나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의외로 보존성이 높은 연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용물 자체보다 어떻게 떠서 쓰느냐입니다. 손으로 직접 퍼서 쓰지 마세요. 대부분의 오염은 손가락을 통해 유입됩니다. 특히 손톱 및 세균은 내용물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면봉, 소형 스틱, 소독된 스틱 등을 사용해 덜어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큰 용기보다 튜브형 또는 소형 용기가 더 위생적입니다. 입구가 넓은 제품일수록 외부 공기 접촉이 많아지고 매번 뚜껑을 여닫는 사이 먼지 세균이 유입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뚜껑 안쪽에 흰 결정이 생겼다면 내용물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건 수분이 응축된 것이거나 외부 공기 노출로 생긴 산화 반응일 수 있습니다. 냄새가 변했거나 색이 탁해졌다면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은 개봉 전까지의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마데카솔과 바세린 모두 보통 제조일로부터 2년에서 3년 정도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마데카솔처럼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개봉 후 장기간 방치하면 효능이 떨어질 수 있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데카솔을 바른 손으로 다른 부위나 기기를 만지시는데 이는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고 바를 땐 면봉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만 지켜도 위생 문제로 인한 트러블은 90%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를 바꾸는 건 연고의 힘도 있지만 그 연고를 다루는 우리의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약도 관리가 안 되면 독이 될 수 있고 평범한 제품도 위생적으로 잘 쓰면 고가의 기능성 제품 못지않은 결과를 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당신의 피부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켜주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마데카솔과 바세린의 조합에 대해 의학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깟 연고 2개 바른다고 피부가 변하겠어?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한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직접 봐왔습니다. 마데카솔과 바세린.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매일 밤 몇 분만 나에게 투자해 보세요. 피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이 이제는 조금 더 밝고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약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을 꼭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